작은 부품 하나가 로봇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눈이 없는 로봇이 어떻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벽 앞에서 딱 멈춰설까요? 자율주행차가 앞차와 딱 알맞은 간격을 두고 멈춰섭니다. 청소 로봇은 소파 다리 코앞에서 사뿐히 방향을 틀고요. 신기한 건 이 로봇들이 대상에 손을 대지도 않고 심지어 캄캄한 어둠 속이나 카메라 렌즈가 뿌옇게 가려진 상황에서도 거리를 정확히 안다는 겁니다. 자를 갖다 댈 수도 없는데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언가로 저 벽까지가 몇 센티인지를 알아냅니다. 오늘은 로봇이 대상을 만지지 않고 거리를 재는 그 비밀을 풀어봅시다. 답은 의외로 우리가 어릴 적 산에서 해본 그 놀이 안에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산에 올라 골짜기를 향해 야호 하고 외쳐본 적 있으실 겁니다. 잠시 뒤 똑같은 야호가 저 앞 산에 부딪혀 되돌아옵니다. 이게 메아리죠. 여기서 몸으로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앞산이 가까우면 메아리가 금방 돌아오고 멀면 한참 뒤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소리가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곧 그 산까지의 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이 길수록 멀다. 이 단순한 감각 하나가 사실 오늘 다룰 거리 센서의 전부입니다. 로봇도 똑같이 신호를 외쳐보내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거리를 아는 거니까요. 그럼 시간을 거리로 바꾸는 계산을 봅시다. 소리의 속도는 정해져 있어요. 산곤에서 초속 약 340m죠. 그러니 소리가 날아간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잰 시간은 소리가 저 벽까지 갔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 왕복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반드시 2로 나눠줘야 합니다. 갔다 왔으니 편도는 그 절반인 거죠. 번개가 번쩍하고 몇 초 뒤 천둥이 우르릉 울리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빛은 즉시 도착하고 소리는 늦게 오니까 그 시간차가 벼락까지의 거리인 겁니다. 대략 3초면 1km쯤 떨어진 거죠. 이제 로봇이 쓰는 첫 번째 방법, 초음파 센서를 봅시다. 원리는 방금 그 메아리 그대로예요. 다만 사람이 외치는 대신 작은 스피커가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아주 높은 소리를 짧게 삑 하고 쏩니다. 그 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로 돌아오면 옆에 붙은 작은 마이크가 그걸 듣죠. 쏜 순간부터 들은 순간까지의 시간이 곧 왕복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벌레를 잡는 박쥐, 물속 돌고래가 바로 이 방식으로 세상을 봐요. 소리를 쏘고 메아리로 사물을 감지하는 걸 반향정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쓰는 HC, SR 공사 센서는 신호를 주고받는 핀이 두 개예요. 하나는 쏘라고 신호하는 핀, 다른 하나는 돌아온 시간을 알려주는 핀이죠. 숫자를 직접 내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초음파 센서가 소리를 삑 쏜 뒤 메아리가 20m초 만에 돌아왔다고 해볼게요. 밀리초는 1000분의 1초예요. 이 20m초는 소리가 벽까지 갔다 온 왕복 시간이니 반으로 나누면 편도는 10m초, 즉 0.01초입니다. 이제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초속 340m에 0.01초를 곱하면 약 3.4m가 나옵니다. 벽이 3.4m 앞에 있다는 걸 오직 시간 하나로 알아낸 거예요. 로봇 안에서는 이 계산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고 결과인 3.4m라는 숫자만 두뇌에게 넘어갑니다. 메아리 시간을 재서 나누고 곱했을 뿐인데 말이죠. 편리하지만 초음패는 뚜렷한 약점이 있어요. 첫째, 소리라서 느립니다. 빛에 비하면 초속 340m는 굼벵이 수준이라 아주 빠른 상황엔 반응이 굼떠요. 둘째, 소리가 좁은 한 점으로 곧게 가지 않고 손전등 불빛처럼 원뿔로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 지점을 콕 집어 재지 못하고 앞쪽 어딘가라는 뭉툭한 거리만 알 수 있죠. 셋째, 표면을 많이 탑니다. 푹신한 천은 소리를 흡수해 메아리가 안 돌아오고 비스듬한 매끈한 벽은 소리를 엉뚱한 데로 튕겨버려 아예 감지되지 않기도 해요. 게다가 온도가 바뀌면 음속도 변해서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 빠르고 더 정밀하게 재는 방법이 필요해집니다. 잠깐 여기서 멈춰볼게요. 초음파의 약점은 대부분 소리라는 성질에서 왔습니다. 느린 것도 소리라서, 넓게 퍼지는 것도 소리라서였죠. 그렇다면 답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소리 대신 훨씬 빠르고 좁게 곧장 나아가는 무언가를 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빠르고 레이저 포인터처럼 한 점으로 곧게 뻗는 것, 바로 빛입니다. 소리를 빛으로 바꾸는 순간 느림과 퍼짐이라는 두 약점이 동시에 풀립니다. 지금부터 볼 거리 센서들은 바로 이 빛을 쏘아 거리를 재는 방식이에요. 빛으로 거리를 재는 방식을 TOF, Time of Flight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빛이 날아간 시간이죠. 원리는 똑같아요. 빛을 쏘고 벽에 튕겨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빛이 너무 빠릅니다. 초속 30만 km거든요. 1m 앞에 벽을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겨우 약 6.6나노초, 10억분의 6.6초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을 초시계로 직접 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영리한 트릭을 씁니다. 빛을 규칙적으로 아주 빠르게 깜빡여 쏘고 돌아온 깜빡임이 원래 박자에서 얼마나 밀렸는지 그 어긋남으로 시간을 거꾸로 계산하는 겁니다. 빛으로 바꾸니 초음파의 약점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우선 빛은 압도적으로 빠르니 측정이 순식간이에요.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거의 실시간으로 거리를 뽑아냅니다. 게다가 빛은 레이저처럼 가는 한 점으로 곱게 나가니 바로 저 지점까지를 콕 집어 정밀하게 잴 수 있어요. 초음파처럼 원뿔로 뭉개지지 않죠.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에 이 TF 센서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 있는 게 진짜 사람 얼굴인지 입체를 읽어 얼굴 인식을 하고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재서 카메라 초점을 순식간에 맞춥니다. 로봇에서도 눈앞 물체가 몇 센티인지
쟤는 근접 감지에 쓰이고요. 빛을 쓰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이번엔 시간이 아니라 각도로 잽니다. 저고의 선을 벽에 비스듬히 쏘면 반사된 빛이 되돌아와 센서 안의 길쭉한 감지판 위 어딘가에 점으로 찍혀요. 여기서 핵심은 물체가 가까우면 반사각이 커서 점이 한쪽 끝에 찍히고 멀면 각이자가 반대쪽에 찍힌다는 겁니다. 그러니 점이 찍힌 위치만 보면 거리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두 눈으로 물체를 볼 때 가까울수록 두 눈의 시선이 크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쏜 빛과 돌아온 빛, 그리고 그 사이 거리가 삼각형을 이룬다고 해서 삼각측량이라 부릅니다. PSD라는 저고에선 거리 센서가 이 방식을 써요. 지금까지 나온 세 방식을 표로 나란히 정리해봅시다. 초음파는 값이 싸고 다루기 쉽지만 느리고 넓게 퍼져 정밀도가 낮아요. 가까운 거리 감지의 딱이라 주차 보조나 청소 로봇에 흔히 들어가죠. TF, 그러니까 광학 방식은 빛을 써서 빠르고 정밀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스마트폰 얼굴 인식이나 정밀 근접 측정에 어울려요. 삼각 측량 적에서는 그 중간이에요. 값은 저렴한 편이고 성능도 무난한데 대신 재는 거리가 짧은 편이라 근거리 물체 감지했습니다. 완벽한 하나는 없어요. 싸고 무던한 초음파, 빠르고 정밀하지만 비싼 광학, 값싸고 근거리인 적외선. 상황에 맞게 고르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크게 도약해봅시다. TF 센서 하나는 정면 한 점까지의 거리만 잽니다. 그런데 이 센서를 펭기처럼 아주 빠르게 빙글빙글 돌리면 돌아가는 동안 사방으로 쉴 새 없이 빛을 쏘고 받으면서 360도 모든 방향에 거리를 순식간에 수천 개나 찍어냅니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라이다예요. 한 점이 아니라 로봇을 빙 둘러싼 거리값들의 촘촘한 지도가 생기는 거죠. 그 수천 개의 점을 이으면 벽과 기둥과 통로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앞서 슬램편에서 로봇이 낯선 방의 지도를 그려냈던 것, 그 지도를 그려준 눈이 바로 이렇게 회전하는 라이다였습니다. 그럼 이 거리값을 로봇의 두뇌인 MCU가 실제로 읽어내는 과정을 봅시다. 초음파 센서를 예로 들면 MCU가 먼저 트랙핀으로 쏴라 하고 짧은 펄스를 보냅니다. 그러면 에코핀이 메아리가 돌아올 때까지 켜져 있는데 이 핀이 켜져 있던 시간이 곧 왕복 시간이에요. MCU는 이걸 앞서 배운 타이머와 인터럽트로 아주 정밀하게 잽니다. 핀이 켜지는 순간 타이머를 시작하고 꺼지는 순간 멈춰 그 사이를 세는 거죠. 한편 아날로그로 전압을 뱉는 저고선 거리 센서는 그 전압을 ADC로 숫자로 바꿔 읽습니다. 결국 거리 재기의 마지막 단계는 언제나 하나예요. 시간이든 전압이든 두뇌가 아는 숫자로 바꾸는 것. 이 센서들이 실제 로봇 안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봅시다. 청소 로봇은 바닥을 향한 센서로 계단 낭떠러지를 감지해 굴러떨어지지 않고 범퍼 근처 센서로 벽에 살짝 닿기 전에 속도를 줄여요. 자동차는 후방 주차할 때 이 범퍼의 초음파 센서로 뒷차와의 간격을 삑삑 알려주죠. 물류 창고의 운반 로봇은 거리 센서로 짐 받침대인 팔레트에 딱 맞춰 포크를 밀어넣고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협동 로봇은 사람이 가까이 오면 거리 센서로 알아채고 스스로 속도를 늦춥니다. 중요한 건 이걸 센서 하나로 다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와 TF와 라이다와 카메라를 상황과 거리에 맞게 조합해서 씁니다. 자주 하는 오해의 네 가지를 짚고 갈게요. 첫째, 거리 센서가 물체를 눈으로 본다. 아니에요. 거리라는 숫자 하나만 잽니다. 그게 사람인지 상자인지 형체를 알아보는 건 카메라의 몫이죠. 둘째, 초음파는 시끄럽다. 사람 귀에는 안 들리는 아주 높은 소리라 조용합니다. 다만 개나 고양이는 들을 수도 있어요. 셋째, TF가 GPS처럼 내 위치를 추적한다. 전혀 다릅니다. GPS는 지구 위 좌표를 찾는 거고 TF는 눈앞 몇 미터 안의 거리만 재는 실내용 근거리 측정이에요. 넷째, 좋은 센서 하나면 충분하다. 아니에요. 어떤 센서든 사각지대와 못 잡는 재질, 거리 한계가 있어서 반드시 여러 개를 섞었습니다. 오늘 여러 방식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심장이 똑같았습니다. 신호를 쏘고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을 재고 왕복이니까 반으로 나눈다. 딱 이 세 걸음이에요. 소리를 쏘면 초음파, 빛을 쏘면 TF, 그 빛을 빙글빙글 돌리면 라이다가 될 뿐, 뿌리는 하나죠. 딱 하나, 삼각 측량만은 시간 대신 빛이 돌아오는 각도로 잰다는 점이 달랐고요. 그래도 큰 줄기는 분명합니다. 산에서 외친 야호가 언제 돌아오는지로 앞산까지의 거리를 가늠하던 그 감각, 시간을 재는 로봇도 정확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쏘고 돌아오는 시간을 재고 반으로 나눈다. 시간으로 재는 거리 센서의 원리는 결국 하나입니다. 아마따 아카데미였습니다. 구독하고 새 강의를 받아보세요.